안녕하세요. 오늘은 Return of the God Hypothesis 2부 돌아온 하나님 가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2부 돌아온 하나님 가설에서는 마이어 박사가 하나님 존재 가설을 지지한다고 증거하는 현대 과학의 핵심적인 세 가지 발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주론적 증거, 즉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라는 그런 그 증거이고요. 두 번째는 우주가 미세에 조정돼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생물체가 보여주는 생물학적 증거,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증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는 현대과학의 발견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빅뱅 이론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영상의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나오니까 참조하시고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빅뱅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빅뱅 이론이 과연 어떤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지지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여기 몇 가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것이 빅뱅 이론의 가장 중요한 증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1965년경에 윌슨과 펜지아스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되었고 그 후에 이제 1990년대에 와서 코비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잔 매더와 조지 스무트에 의해서 전체적인 패턴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코비 프로젝트를 수행한 잔 매더하고 조지 스무트는 우주 배경 복사가 흑체 복사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주 초기에 질량이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미한 온도 편차를 발견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의 은하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요. 이거 역시 빅뱅의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빅뱅 이론의 중요한 증거로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허블의 먼 은하로부터 오는 스펙트럼이 적색 편의를 보이고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이 풍부한 우주 원소의 비율은 빅뱅 이론에서 예측하는 그러한 원소 비율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빅뱅 이론의 중요한 증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관측적인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론적인 면에서 우주가 어떤 특이한 상태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두 개의 정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특이점 정리라고 해갖고 이거는 스티븐 호킹이 젊은 시절에 라저 펜로스하고 조지 앨리스하고 같이 쓴 논문에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것인데요. 이 특이점 정리에 의하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우주의 과거 역사에 매우 특이한 상태, 즉 부피가 제로, 밀도는 무한대에 가까운 극도의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진 특이한 상태가 존재했었다라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그거를 이제 특이점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특이점은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가 시작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특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특이점 정리뿐만 아니라 좀 더 최근에는 보드 구스 빌랭킨 정리라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요. 보드와 구스와 빌랭킨은 급팽창 우주 모델을 연구한 과학자들인데요. 이 과학자들이 그들의 연구를 하면서 우주가 시작이 있는지 또는 시작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한 연구를 했는데요. 이들은 좀 더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주가 반드시 시작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정리를 얻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이론적인 면에서 우주가 시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정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빅뱅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현재 우주를 우리가 이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틀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셉 실크라는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의 교수가 이제 쓴 글을 잠깐 인용해 봤는데요. 조셉 실크에 의하면은 고온의 빅뱅 모델은 매우 성공적이다. 그것은 우주의 팽창, 우주 배경 복사, 가벼운 원소들의 원시적 풍부함과 함께 오늘날 보이는 우주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뱅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를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물론 빅뱅 이론으로 아직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런 문제들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조셉 실크가 얘기한 대로 빅뱅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 우주의 역사 또 현재 우주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데 중요한 그런 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이어 박사가 하나님 존재 가설을 지지하는 핵심적인 증거라고 제시하는 것은 우주의 미세 조정인데요. 미세 조정이라는 말이 약간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갖고 좀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미세 조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세밀하게 조정이 돼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미세 조정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요리를 만들 때 정확한 재료의 양과 또 정확한 온도 그리고 정확한 조리 시간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그 요리가 제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또는 어떤 악기가 그 고유의 소리를 낼 때 그것이 정확하게 조율이 돼야 그 고유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조정이 돼 있다라는 말이 이제 미세 조정인데요. 그렇다면은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요. 이 우주는 마치 수많은 그런 그 버튼을 가지고 있는 아주 복잡한 기계와 같은데 그 기계를 조절하는 그 버튼들이 정확하게 그 위치에 있어야만 기계가 작동이 되는 그런 기계처럼 바로 우주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주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자연 법칙이라든가 또는 우주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성질들, 그 법칙 안에 있는 기본 입자들의 질량이라든가 중력이나 전자기력 같은 자연의 힘의 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과학자들이 관찰하고 있는 그 값을 가져야만이 우주가 유지가 되고 우리 생물체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우주가 된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20세기 후반기에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면서 바로 이렇게 우주가 미세 조정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심지어는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우주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우주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특정한 배열을 가졌어야만 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과학자들이 알아내게 됐고요. 그러니까 사실 수많은 그런 그 물질과 에너지의 배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특정한 그런 배열을 가져야만이 현재의 우주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그 팽창 속도도 정확하게 그 속도를 가졌어야만이 현재의 우주가 이렇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우주가 된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인데요. 자연의 힘이라든가 기본 입자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일지 몰라갖고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런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안정한 궤도를 유지하면서 태양을 돌아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그 궤도를 안정하게 유지하면서 돌 수 있도록 이 태양계 자체가 그렇게 또한 정교하게 또 미세하게 조정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행성계들의 위치라든가 그것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조정이 돼서 바로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이제 미세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가 안성맞춤의 우주, 인간과 생명체를 위해서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된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과학자들은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요. 사실 마이어 박사의 책에서는 이 미세 조정을 처음 발견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인 프레드 호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 프레드 호일이라는 그 천체 물리학자는 원래 그 정상 우주론을 제안했던 천체 물리학자였었는데요. 이 정상 우주론이라는 거는 우주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그런 그 전제를 가지고 있는 우주 모델인데 바로 프레드 호일이 그 정상 우주론을 제안했던 그런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프레드 호일이 정상 우주론을 제안한 배경에는 그의 무신론적인 신념이 많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마이어 박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흥미롭게도 호일 박사가 나중에 별 내부에서 탄소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미세 조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탄소는 생명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소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핵심 물질들이 그 탄소를 골격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뭐 단백질이나 DNA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그 탄소 골격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분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호일 박사는 이제 우주의 풍부한 탄소, 생명체를 위해서 필요한 탄소가 어떻게 우주에서 생성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정말 그 탄소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런 그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거든요. 즉 아까 얘기했던 물질의 기본 입자들의 질량의 정확한 크기라든가 또는 자연에 작용하는 자연의 힘, 예를 들면 중력이라든가 또는 전자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한 세기를 가지고 작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놀라운 미세 조정을 이제 호일 박사가 발견하게 됐는데 결국 이런 미세 조정의 발견은 호일 박사의 무신론을 흔들어 놨고 그래서 나중에 호일은 지적 설계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는데요. 이건 호일 박사가 1981년에 말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호일은 초지성적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과학자들도 우주의 미세 조정으로부터 지적 설계를 언급했는데요. 노벨상 수상자이며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의 교수였던 찰스 타운스의 논평은 이 부분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우주는 매우 특별한 우주로서 물리 법칙들이 지금과 달랐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 말이죠. 마지막으로 마이어 박사가 하나님 존재 가설에 대한 과학적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복잡하고 특정화된 정보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지난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이 이번 겨울에 설경을 감상하신다면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눈의 구성품들이 정확하게 배열되고 작동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림은 제일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눈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수많은 부품들이 정확하게 배열돼서 작동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그림의 맨 아래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들이 있고 바로 이 아미노산들이 단백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정확하게 순서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시해주는 DNA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현대과학의 핵심적 발견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이러한 우주와 생명의 모습이 맹목적인 자연의 산물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성적 존재의 설계의 산물인지 그것이 핵심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왜 하나님 존재 가설이 이러한 과학적 발견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